안녕하세요. 전 다음교육에서 현재 최상위 연합반 하이퍼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배혁입니다. 우리 아이들 첫 시험 마무리됐는데 모두 잘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수학 시험 어땠는지 여러 학교들 기준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저희 반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비를 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할지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소개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제 이름은 안병욱이라고 하고 저는 수학의 정석으로 유명한 학교죠. 상산고 졸업해서 연세대학교에서 전기전자에서 학사, 석사까지 취득하고 현재는 다음교육 대치와 송파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일단 간단히 반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1등급을 목표로 하는 반입니다. 학생들 대부분 다 좋은 성적을 이번에 받았었고요. 1등급을 목표로 열정 있는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들 스스로 욕심이 있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들이 있다 보니까 면학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이들은 거기서 서로 시너지 얻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저는 양질의 자료 그리고 좋은 수업으로 아이들이 최대한 얻어갈 수 있는 것들 많이 얻어갈 수 있게끔 수업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시험 어땠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번 시험 역시 모의고사 변형은 여전한 트렌드였습니다. 사실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새로운 시중교재 문제들이 많이 등장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실 겨울방학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왔었던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변형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었습니다. 원래 모의고사를 잘 내지 않던 학교들에서도 이번에는 많이 가져다가 변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트렌드는 기말 그리고 2학기까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많은 변형 문제, 그 변형 문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익숙함을 느끼고 숙련도 있게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들에서 이제 조금 까다롭게 조건을 변형해서 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조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문제에 녹여내는 게 결국 등급을 가를 수 있는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올해 이제 기출됐었던 문제들이고요. 어떤 모의고사 문제들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교육청 문제였었는데 이번에 보성이랑 영파에서 조금씩 조건을 변형해서 출제를 했어요. 문제의 전체적인 틀 자체는 비슷하지만 보성 같은 경우는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게끔 영파여고 같은 경우는 Z제곱이 허수가 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반적인 문제들만 풀어봤다면 사실 시험장에서 처음 바뀐 조건을 보고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출제가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15년 교육청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고 워낙 출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년 교육청 문제도 워낙 많은 학교들에서 사실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보성에서 조금 특이하게 변형을 했었어요. 항상 QX, PX, X제곱 플러스 X, PX 이런 식으로 끝냈었는데 이번에 뒤에 플러스 20까지 붙이면서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잠실여고랑 영파여고에서 13년도 문제 똑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으로 변형돼서 출제가 됐었고요. 아이들 이 유형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어려움 없이 대부분 해결을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복소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복소평면에 대한 개념들을 다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에 녹여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등장하는 복소수 문제들까지도 이런 복소평면 활용해서 아이들 대체로 잘 풀어낼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던 유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상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 기존에도 많이 나오던 유형들이 마찬가지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빈출 유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학습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빈출 유형이 딱 나오게 되면 기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암기한다라는 내용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기본 유형들 항상 그냥 보자마자 바로 풀이가 떠올릴 수 있게끔 충분한 연습이 필요했을 거고요. 대부분 학교에서 난이도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가장 큰 요인이었을 거고요. 변수로 작용했을 거고요. 사실 실수를 하지 않는 건 언제나 마찬가지죠. 실수도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실수를 끊어낼 수 있게끔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하고 한두 개의 심화문항이 등급을 가를 수 있었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화문항들은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저희 반에서 그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년 올해 배제고 16번 문제였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이자 최고 배점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고1 11월 30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제한 범위가 주어져 있고 거기서 최대를 찾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었는데 사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 유형에 대해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겨울방학 때도 이 유형의 문제가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평소
평소에 이런 문제들을 숙제에 넣어놓고 그 변형 문제들, 지금 한영외고에서 조금 변형해서 출제된 문제를 같이 숙제에 내놓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았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충분히 잘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방산 2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제예요.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베타 빼기 알파가 6이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함수 fx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아니 생긴 게 좀 다른데요.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k-1부터 k 플러스 1까지라는 범위, k에 대한 어떤 2라는 구간의 길이가 주어져 있죠. 여기서 베타를 알파 플러스 6으로 바꾸게 된다면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6까지에 대한 범위로 문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에서 이제 교재에서 따로 파트를 뽑아내서 그 유형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충분히 숙련도를 느낄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도 22번 문제였고 23번까지 시험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 학생들 모두 잘 맞췄던 문제였습니다. 영파하고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객관식 최고 배점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였었고요. 객관식 문제였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학교 프린트에 들어있던 문제였어요. 작년 23년 6월 20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요.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파하고 학생들이랑 직접 보강을 하면서 그럼 이 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형이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당연히 원본 문제에서 x-a의 제곱,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음수로 변형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음수로 변형된 문제를 실제 시험 전날에 같이 학습했었고 문제에서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나왔어서 어린아이들 큰 어려움 없이 잘 대비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보성 문제 같은 경우 이 문제 역시 작년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였었고요. 보성고 부교재에서 수록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 배명고에서 조금 변형된 문제가 있어서 직전 보강 자료에는 그 문제를 제가 실어놨었다가 올해 이제 보성고가 진행되기 이전에 강남 쪽에서 진행된 시험, 먼저 좀 진행된 시험지를 보다가 기존 문제는 px 빼기 3x처럼 px에서 1차식을 빼는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2차식을 빼는 유형들도 다소 출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트렌드에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다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대비를 했었고 실제로 보성고 문제 자체가 px에서 x제곱을 빼는 형태로 2차식을 빼는 형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물론 앞번호 때 문제여서 아이들이 크게 부담 없이 풀어낼 수 있었겠지만 조금 더 익숙함 가지고 맞게 올바르게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결국 수학 내신은 평소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대비하는 게 필요해요. 처음부터 교재 그리고 숙제 이런 부분들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후에 직전 보강이나 아니면 시험에 가까워졌을 때 파이널 자료에서 이런 변형 유형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내 걸로 완벽하게 만듦으로써 시험에서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시험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암기 과목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초반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얼만큼 잘 해놓느냐, 초반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많이 공부해놓고 얼마나 내 걸로 많이 만들어 놓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비할 수 있는 수업, 저희 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수강 대상이 조금은 까다롭게 정해져 있어요. 최상위 연합반이다 보니 수험2를 한 번 이상 수강한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신 1등급 목표로 하는 당연히 열정 있는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입반 테스트가 당연히 존재하고 점수 커트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제가 모든 시험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실수로 틀렸거나 이해를 잘하고 있지만 약간의 뭔가 실수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이퍼반은 두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금 수업과 화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금 화목 수업 모두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월금 수업은 다음 주 금요일 5월 10일 날 개강을 하게 되고 화목 수업은 5월 9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수업 내용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심화 문항들, 기존에 많이 출제됐던 것 중에서 변형 유형들 이런 것들 같이 다뤄보면서 아이들이 단순히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 특정 조건들이 나왔을 때 이런 유형을 하는 거구나, 이런 유형에 적용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개념과 문제를 좀 연결지을 수 있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문제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변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문제풀이 그리고 수학 실력 자체를 키울 수 있게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말고사 대비를 하기 위해서 5월부터 6월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범위에 대한 진도가 나가게 될 겁니다. 여기선 당연히 빈출 유형 나가게 될 거고 1등급을 다룰 수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킬러 문제들 그런 부분들 다루게 될 거고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보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시즌에는 최종 점검 그리고 학교별로 제가 따로 다 모의고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 대비하면서 직전 보강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 교재 내용이라서 교재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그리고 단원에서 또 유형별로 정리를 해놓고 제가 조금 필요하다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공부를 하면서 아 선생님은 이 문제에서 이렇게 풀었구나라는 걸 직접 보고 다시 한번 적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놓았고요. 문제들은 대부분 다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기출 문제로 수록이 되어 있고 대치, 목동, 송파 그리고 전사고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라서 잠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학년 때도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에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 반소개였다면 제 수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저 일단은 클리닉은 당연히 수업 후에 또 진행이 되고 수업 전에도 일찍 오는 친구들 대상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클리닉 이번 중간고사 기간에는 일요일날 진행을 했었고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반의 학생들이 또 최상위 목표를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 그리고 실수 없애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1회에는 스피드 테스트라는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총 12문항을 15분 안에 끝내는 시험이고요. 100% 주관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수를 없애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기보다는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지만 계산량이 조금 많고 그리고 실수가 나올 수 있는 유형들 위주로 구성을 해놓고 다른 한 번은 실전 테스트 22문항 50분짜리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매 시험마다 모든 문항에 대한 유사 문항을 제가 오답지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비롯해서 잘 몰랐던 문제들은 오답까지 한번 풀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 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기간에는 당연히 학교별 연합반이다 보니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있죠. 그래서 그럼 학교가 좀 제대로 대비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학교별로 제가 모든 양식과 난이도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답지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이후에는 정답률과 어떤 유형이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평균이 나왔었는지 다 정리해서 학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번 중간고사 대비 기간 동안 제가 학교별로 자료를 좀 만들었던 거였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시험지 다 따로 만들고 오답지도 다 따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충분히 좀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데일리로 숙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0문제씩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데일리 숙제인 만큼 당연히 매일 숙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20문제를 풀어서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제출을 하면 저는 이제 틀린 문제들과 질문인 문제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작성해서 보내줘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몰랐겠구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줘요. 제가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펴보자. 혹시 영상 같은 부분이 참고가 필요하다면 영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요. 만약에 숙제를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수업 후에 모든 마무리하고 귀가하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일리 숙제를 하는 이유는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것과 즉각적인 오답 그리고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가장 커요. 아이들마다 모르는 문제가 다르고요. 질문인 유형이 다릅니다. 근데 일괄적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다 보면 난 이게 질문이 아니라서 들을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해서 집중력이 막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자 학생들에게 매일매일 제출을 받아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질문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바로바로 하다 보니 다음날 숙제를 제출할 때 저에게 전날 숙제에 대한 오답을 같이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지나다 보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전날 숙제했던 부분을 바로바로 오답하여서 아이들이 내가 이 부분을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숙제에 대한 것들이 이미 수업 전에 모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공통적으로 질문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날 진도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가장 큰 장점이라면 매일 수학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공부라는 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필요가 되죠. 그렇지만 그 강제성에 대해서 내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늘 해야서 제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의무감이 들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한 2주 정도 습관 들이는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학생들이랑 숙제 주고받는 내용들이고요. 문제 숙제를 보내면 제가 채점하고 질문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서 보내줍니다. 문제를 풀어준다기보다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 빈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해봐 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문제를 풀어보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기는 해요. 처음에는 좀 선생님 너무 숙제 제출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매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매일 피드백을 받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이 아마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반 학생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뭐 가락, 방산, 모형파 다양한 학교에서 만점자를 비롯해서 1등급까지 다양하게 배출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저를 잘 믿고 따라와주기 덕분에 잘 따라와주는 덕분에 저 역시도 열심히 해서 함께 좋은 수업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저는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음교육에서 하이프1 담당하고 있는 수학강사 안배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